안녕하세요. 한가의 다음에 한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들 영상에 이어서 제 코나 EV 전기 차량의 배터리팩 교체 이후 차량을 인수하는 그 시간까지의 기다림과 또 인수 후 제 차량에 제가 점검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으로 영상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 우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처음으로 전기차 리콜 이후의 문제점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면서 리콜 후에 충전 중 이제 차량이 일명 벽돌 차량이 됐죠. 전기차 시스템 점검이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차량이 주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는데 그 내용을 다루고 있고 충전하던 상황을 담고 있는 영상이 바로 첫 번째 영상입니다. 코나 EV 리콜 후 충전 중 전기차 시스템 점검 경고로 운행 불가 상태가 되었다는 건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은 그렇게 운행 불가된 차량이 견인 이후에 또 수리가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이제 발생하는지 또 어떤 일들을 내가 경험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두 번째 영상에서 올렸습니다. 뭐 차량 렌트나 아니면 수리 전에 현대 직영센터에서 연락이 왔던 내용들, 뭐 기타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 영상으로 만들었고요. 이번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지난 영상들을 안 보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을 가정해서 잠깐 저의 일들을 한번 다시 설명하는 영상을 앞에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코나 EV 차량이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이제 많이 있었죠.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내놓은 건 2020년 10월 16일부터 코나 EV 자동차의 리콜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리콜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BMS 이제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내용이었죠. 저도 역시 16일이 되자마자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제 차의 안전한 주행을 위해서 이제 리콜을 빨리 받고 싶다 얘기해서 제가 자주 가는 이제 블루엔즈 차량 정비소에 이제 예약을 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곳에 가장 빠른 정비 날짜가 21일 정도밖에 시간이 안 돼서 이제 다른 시간에 예약이 다 차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21일 날 예약을 하고 오전에 방문해서 이제 리콜 조치를 받았고요. 리콜 조치를 받으면서 저는 2년 현대자동차의 기본 점검 서비스를 받아서 차량 배터리 상태나 기타 이제 뭐 하부 긁힘 아니면 문제점이 있는지를 전체 확인했는데 이상이 없고 제 눈으로도 직접 확인했고요.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셀 밸런스, 셀 데이터값까지 제가 직접 다 봐서 기록에 남겼었고요. 굉장히 좋은 상태였어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리콜을 받고 저는 이제 농업을 하기 때문에 가을 추수를 위해서 이제 일을 쭉 하기 때문에 차를 이제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전이나 오후에 아이들 이제 등하교 시킬 때 등하교용으로 대충 뭐 21일 포함해서 하루 이틀 3일 동안 약 90km 정도의 차량을 운행했고요. 그리고 충전을 23일 밤 8시에 시작을 했는데요. 배터리 잔존량은 21% 정도였습니다. 네, 21% 정도 충전을 시작해서 이제 94%쯤에 이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시스템 점검이 뜨면서 전기차 시스템을 점검하세요 라는 문자를 뜨면서 이제 주행 불가 상태, 일명 벽돌 상태가 됐고요. 그래서 그날 밤 한 9시, 10시 뭐 이 늦은 시간에 이제 차량을 현대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서 견인을 해서 저희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직영센터로 이제 이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6일 날 이제 주말이죠. 주말이 끝나고 26일 날 이제 현대 측에서 현대 직영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어떻게 됐고 어떻게 이제 수리할 것이다.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렌트는 이제 24일 날 다음 날 오전에 바로 렌트를 지급해 줬고요. 이제 현대차와 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렌트가 나와서 차량을 잘 인도받고 차량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이제 제가 차량을 10월 31일 날 수리가 다 끝났다라는 내용을 받고 그 사이 동안 기다린 내용들과 또 31일 제가 차를 인수할 수 없어서 이틀 뒤인 월요일 날 11월 2일 날
홈투홈으로 이제 인수 받고 그 다음으로부터 이제 제 차량을 제가 점검을 했고 3일날 점검을 했고요. 11월 3일 거기서 이상 그러니까 육안상 이제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이제 배터리팩과 배터리 밑에 하부 케이스에 이제 문제점이 제가 봤을 땐 이제 발견이 돼서 그것을 처리하는 시간이 대충 한참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블루엔즈 정비소를 예약하고 또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9일날 제가 정비소에 들렸거든요. 그래서 한참을 또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바로 올리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또 진행 사항이 일부 또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차 렌트 이후에 렌트에 사용된 차량의 가스비를 또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연락과 거기에 대한 처리를 못 받아서 그걸 또 처리하는 시간이 또 필요했습니다. 물론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직 이제 입금은 안 됐고요. 진행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이 9일날까지의 내용을 제가 이제 한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본인의 코나 EV 차량을 충전 중에 이제 벽돌 현상, 즉 차량이 주행 불가한 상태가 됐을 때 견인을 보내고 많이 이제 궁금하죠. 내 차량이 잘 고쳐주고 있는지, 잘 운송은 됐는지, 정비는 시작했는지 그런 것들이 매우 궁금합니다. 매우.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게 궁금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블루링크라고 하는 내 차량의 상태, 뭐 문이 열리는 상태나 뭐 이런 것들 보여주는 게 있죠. 거기서 알림 기록을 이제 보고선 추려해 볼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을 한번 또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기다리는 과정. 자, 우선은 제가 차량이 견인이 돼서 이제 실려가는 그 순간이 2020년 10월 23일 11시경이었습니다. 차량이 싣고 이제 지역에 있는 직영 정비센터로 이제 이송 중에 있었는데 저는 이 문자가 이제 왔죠. 차량이 트렁크가 잘 닫히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메시지가 한번 블루링크에서 날라왔습니다. 당시 제가 실려갔을 때는 차량의 배터리는 94% 정도였고요. 그래서 내 차량이 문이 열린 상태로 가고 있구나 이걸 알고 있었죠. 자, 이렇게 이제 차를 싣고 가주시는 우리 견인 기사님께서 차가 도착했을 때 이 시간을 보면 11시 56분쯤 되죠. 23일. 이때 차량의 키를 무인 키 보관 그 시스템에 보관을 했다는 걸 이렇게 연락이 와서 문자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일요일이죠. 일요일 오전에 누군가가 이제 이 키를 꺼냈다. 보관해서 꺼내서 키를 확인했다라는 게 왔어요. 그래서 직영 센터에서도 내 차량에 도착한 걸 확인했고 차량을 확인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요걸 보면 그런 진행 사항을 이렇게 추이할 수 있습니다. 즉 실려간 다음 날 토요일에는 뭐 별게 없었고 확인은 25일 일요일 날 했구나.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 차량이 실려갔을 때가 94% 견인이 돼서 갈 때였죠. 아까 네, 그리고 10월 28일 까지는 별 뭐 내용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나 요걸 봤을 때 이제 거의 그대로죠. 뭐 만진 게 없고 보면은 배터리 정보도 93% 1% 정도 내려갔죠. 며칠간 이제 그냥 서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가 방전이 되는 겁니다. 뭐 이때까지는 별 내용이 없다. 키로수도 바뀌지 않았고 28일까지요. 자, 근데 좀 딱 지켜보니까 충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 메시지가 이걸 딱 뜨길래 내 차 수리 다 했나 보네. 배터리를 교체했으니까 이제 테스트 하려고 충전했는가 보다 라고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었죠. 그때가 10월 30일입니다. 이날 금요일이죠. 금요일. 자, 그 다음에 그 당일날인데
충전이 이렇게 딱 돼 있는 시간이 12시까지도 봤습니다. 중간중간 계속 제가 확인하고 캡처를 했어요. 또 어떤 일이 있는가. 근데 당일날 이제 오후 2시쯤 봤는데 주행 거리가 줄어 있더라고요. 뭐지? 배터리 용량도 80%로 줄어 있고요. 아하, 테스트 했구나. 내 차량을 만충 상태에서 약 100km 정도가 될 때까지 어떤 100km 정도로 소모할 때까지 어느 정도의 테스트를 했구나. 배터리 20%를 뭔가로 소모를 했다. 이것이 실제 주행을 했는지 아니면 방전기 전용 장비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방전기를 이용해서 배터리를 방전을 해봤는지 뭐 그건 제가 알 수 없죠. 하지만 나중에 인수 받을 때 뭐 주행 테스트 되고 뭐 해서 이중으로 더블 체크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뭐 방전기로 테스트할 수도 있고 또 주행 테스트를 해서 실제 어떤지를 봤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내 차의 배터리를 10월 30일에 충전했다 방전했구나. 네. 근데 같은 날 3시 52분 됐을 때 충전이 또 돼 있네요. 그죠? 95% 정도로 충전을 해놨네. 충전을 걸었구나. 충전해서 또 뭔가 충전이 잘 됐는지 뭐 이런 걸 확인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31일 하루 지냈죠. 자, 31일 날에는 제가 이제 차를 인도받을 수 없어서 차를 직영센터에 놨다가 홈투홈을 다음 주 월요일인 11월 2일 날 받게 됩니다. 그동안 지금 이 상태는 직영센터에서 차가 이제 주차되어 있는 상태겠죠. 차량의 키로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95%에서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뭐지 하실 텐데 이제 요거는 이제 블루링크의 기록 중에 이제 알림 목록이 뜬 걸 이제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렇게는 잘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한번 다시 다른 모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림 로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23일이죠. 20일 이후 23일 날 보시면 94% 충전 이후 이때부터 제가 이제 차량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견인해서 밤 11시 넘어서 이제 아까 직영센터로 키가 이제 들어갔고요.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내용대로 직영센터에서 25일 일요일에 이제 차량을 확인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문을 열었다 닫았죠. 문을 열고 닫아서 로그가 남았고, 자 보자. 28일 아까 내용에서도 28일 전까지는 어떠한 작업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추리를 했었죠. 실제 보니까 28일까지는 차의 문을 열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28일부터 내 차는 수리를 했구나. 그래서 28일부터 문이 열리고 닫힌 걸 보니까 29일까지 수리를 하고 30일날 자 충전을 한번 걸었다가 또 한번 충전을 걸었죠. 12시 3분까지 충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차를 문을 열고 뭐 이런 상태가 쭉 보입니다. 그래서 30일까지 수리하고 점검하는 걸 하셨다. 그걸 알 수 있고 31일날 저에게 차가 다 수리됐다고 연락이 왔던 걸 보면 31일날에도 문을 열어서 닫아서 그런 걸 했죠. 충전을 또 했고요.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날도 차 운행은 하지 않았지만 뭔가 쓰진 않았지만 뭔가 문을 열고 닫고를 계속 했습니다. 30일날에도 이제 수리가 다 끝났다고 얘기했는데 30일날 그 이후에 11월 1일에도 차를 여러 번 열고 닫고를 했네요. 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차를 옮기고 뭐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로그 기록을 보면 알림들 목록을 이렇게 보면 대충 내가 짐작했던 대로 어떠한
뭐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감은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러링크를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에게 수리가 끝났다고 연락 온 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 31일 이제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주말이고 토요일이고 각자 이제 할 일들이 있죠. 근데 직영 사업소는 이제 바쁘니까 수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그래서 연락이 왔던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고객님 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의 이봉 정비기사라고 합니다. 예, 예. 예, 코나 차주님 맞으세요? 예, 맞습니다. 예, 고객님 차량 수리가 다 돼서 이제 출고할 준비가 돼서 전화드리게 되었고요. 네네. 제가 작업한 내용 잠깐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통화 가능하세요? 예, 예. 예. 고객님 차량 이번에 업그레이드 받으신 이후에 고전압 배터리에 문제 있는 거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리프트로 고객님 차량 뜬 다음에 차 바닥에 있는 고전압 배터리를 밑으로 내렸고요. 네. 그리고 고인 그 뚜껑을 열은 다음에 문제 있는 모듈을 교환을 했어요. 아, 네. 문제 5개 중에 있는- 하나, 5개 중에 예, 하나를 맞습니다. 교환하는 건가요? 예, 예. 예, 19개의 셀이 묶여져 있는 B타입 모듈을 교환을 하게 되었고요. 아, 뒤쪽에 2개 있는 거요? 예, 맞아요. 그래서 예. 이거 교환하고 나서 밸런싱이나 이런 작업 다 잘 됐고, 그리고 냉각수도 다 새 걸로 교환이 됐어요. 네. 그리고 고객님 차량 충전이나 뭐 주행할 때 전혀 이상 없는지 여러 번 더블 체크했고, 이제 고객님께 최종적으로 차량 출고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돼서 전화드리게 됐습니다, 고객님. 아, 네네. 네, 고객님 지금 그 이 차량이 아산시 전기충전소에서 견인이 됐는데 계신 네, 위치가 어떻게 되시죠? 아, 혹시 오늘 오나요? 제가 지금 외지에 나와 있어서 네, 지금 차량 인수할 사람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언제쯤 오시는지. 원래는 오늘 오전이나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려고 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내일은 그 홈투홈이라고 해서 집까지 차를 가져다 주는 데가 일을 안 해요. 아, 그래요? 아, 예, 그래서 오늘 만약에 고객님 안 되신다 하시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날이나 가능할 것 같아요. 아, 그 월요일 날 가능할까요? 제가 지금 예식장이 있어서 타지에 멀리 나왔거든요. 그러면 월요일 날 만약에 갖다 드리면 주소는 어디로 해드릴까요? 충남, 충남, 아산시, 아산시. 예, 그럼 월요일 날 이쪽 주소로 일단 입력해서 저희가 기사님 부를 거고요. 그쪽 기사님이 저희 쪽에 와서 고객님 차량 받았을 때 출발하기 전에 주소나 번지수 이런 거 다시 한번 확인 전화 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일단 월요일 날 고객님 차량 그 보내드리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님 차 예. 안에 어떤 내용 수리했는지 내역서를 넣어 드릴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부품 들어간 거는 B타입 모듈 교환한 걸로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거 교환하는 작업이랑 그리고 고객님 그 견인된 거 도로비 이런 거 같이 이렇게 돼 있고 보증기간이고 또 저희 현대에서 하는 거라서 비용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넣어서 예. 예. 예, 그리고 제게 배터리 처음에 살 때 평생 무상 보증이었잖아요. 지금 네. 이번 수리는 그거랑은 상관없는 거죠? 그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고객님 여전히 똑같이 평생 보증 다 되세요, 고객님.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제가 이제 노파심에 물어본 겁니다. 이제 배터리 평생 보증 처음에 출고한 2만 대의 차량에 이제 배터리 평생 보증 무상 보증이라는 타이틀이 걸려 있는데 한번 뜯었다 이제 다시 조립한 배터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뜯은 흔적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확실히 보장을 계속 해주는지 된 문의를 한번 드린 겁니다. 역시 이제 아무 이상 없이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셨고요. 네, 이제는 11월 2일이 됐습니다. 11일 2일이 돼서 홈투홈으로 차를 보내주기로 한 이제 약속의 날이 됐죠. 근데 이제 오전까지 연락이 안 와서 이게 좀 기다리다가 전화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전화가 와서 이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화가 왔던 걸 이제 제가 못 받았죠. 그래서 제가 다시 걸어서 한 10번 이상의 통화를 다시 시도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현대형차입니다. 아, 예, 아까 1361번으로 전화 왔었는데 받으니까 아. 끊어졌거든요.
한고객님, 예, 맞습니다. 예, 차량 다 돼서 네네. 전화드렸고요. 이 예. 차량을 좀 고객님한테 가져다 드리려고 하는데 네네. 지금 계신 곳은 어디세요? 저번에 토요일날 연락 오셔서 주소 알려드렸었는데. 아, 그랬어요?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릴까요? 네, 그 직원이 오늘 애 나가지고 그래요? 예, 연락처, 주소가요? 예, 충남 아산시. 아산시.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해가지고 네. 딜리버리로 진행하겠습니다, 고객님. 네. 그럼 오늘 몇 네. 시쯤 출발하죠? 지금 2시라 네. 진행하면 1시간 뒤 정도나 출발할 거거든요. 왜냐면 네. 딜리버리 기사가 배정이 돼야 되니까 네. 출발하기 전에 고객님한 전화 드리고 갈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기사님이세요? 그 정비 기사님이신가요? 정비과장이에요. 예. 혹시 제 거 수리가 네. 배터리 팩 배터리 팩. 그 5개 중에 하나 교환하는 그렇죠, 거였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제 밑에 조립은 네. 잘 됐나요? 그럼요. 제가 전부 다 저기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요? 좀 네. 걱정이 돼가지고. 네. 예, 하도. 지금 업그레이드 한 게 네.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한 거거든요. 불량난 셀을 예. 찾기 위해서. 예,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 그 위에 경기도권 이쪽에 계신 분들 보니까. 네. 1차로 그 16일 이후에 업데이트를 한번 하시고. 네. 잘못된 게 있어요. 그것까지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사양이 약간 틀리게 들어간 차들이 있어요. 네네. 들어오는 차들 그것까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상 없습니다. 그것도 이상 없어요? 예, 그러면은 지금 깔끔히 다 잘 된 예, 거죠? 다 완벽하게 한 거예요. 만약에 쓰다가 이게 5개 네. 팩 중에 하나가 이상이 있어서 지금 교체한 만약에 거잖아요? 또 발생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번과 같이 똑같이 이제 고장 코드가 뜨면서 네네. 차량 시동이 안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럼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면서 계속 교체를 해주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예, 문제가 있으면은 예. 그리고 이 차 전기차에 대한 것은 배터리에 대한 것은 이제 문제가 있으면 계속 교체를 해드리는 게 맞아요. 그 배터리는 제가 평생 보증이라고 해서 산 건데. 네네, 평생 보증도 맞습니다. 그래요? 2만 대에 한해서 최초에 2만 대에 한해서 평생 보증이었잖아요. 예.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평생 보증 맞습니다. 그리고 왜 그것도 있잖아요. 전기차 네. 관련해서 왜 16만 킬로 전기차 관련 부품 그 보증도 그것도 이상 없이 다 되는 거죠? 그렇죠. 16만까지 되는 거고요. 전기차.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차입니다. 예, 방금 전화드렸던 한입니다. 예.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이게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 우리가 전기차 점검하러 가면 왜 직영센터 갈 수도 있겠지만 블루엔지스 같은 데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랬을 때 간혹 보니까 그 블루엔지스 쪽에서 기사님들이 차량을 뜰 때, 전기차 뜰 때 네. 2주식 또는 4주식이 안 뜨고 엑스리프트에서 배터리 아니에요. 배터리에 네. 고무발 받치고 이렇게 드시는 분들 계시던데. 네. 제가 이제 배터리에다가? 예. 배터리에다가는 안 하죠. 배터리 옆에 보면은 딱 예. 받치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옛날에 차 프레임 보면 그렇죠. 프레임에 쓰는 부분 거기에 맞춰서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뾰족뾰족 돼 있는데 그쵸, 거기다가 그쵸. 딱 되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가끔 인터넷 보거나 또 저도 블루엔지스 가면 그 기사님들이 거기에 받치려고 하시더라고요. 배터리다가요? 예, 그래서 그거 거기다 받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예. 있어요. 배터리다는 받치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예. 제가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강하게 배터리까지 받치려면은 그 안쪽으로 더 발이 들어가야 되는데 더 불편한데? 그걸로 안 받치고 엑스리프트로 뜨시려고 하더라고요. 엑스리프트는 안 돼요. 뜨면 안 된다고 하셔야 돼요. 맞죠? 예, 예, 맞습니다. 예. 기사님들 거기 배터리는 예. 배터리가 눌리거나 그러면은 안에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다가 뜨시면 안 돼, 절대로. 예, 절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예, 절대 안 됩니다. 예. 블렌디스가 항상 그거를 항상 좀, 2주 리프트로. 예, 2주 리프트 또는 달래게. 타이어를 들던가 그렇게 예.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한꺼번에 뜨든지. 예. 예. 그걸 제가 강하게 해야겠네요. 기사님들이 가끔 예. 그러면서 괜찮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안 된다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네. 이제 저도 겪었던 일인데요. 이제 전기차를 정비하기 위해서 블루엔지에 들어갔는데 차를 떠서 밑을 확인하기로 해서 차를 떠달라고 했는데 이제 기사님들이 배터리에다가 고무발을 맞추시고 이제 들어 올렸던 엑스드리프트로요.
그걸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제 차량을.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두 번에 걸쳐서 이래도 되느냐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연배가 있으신, 좀 경력이 있으신 정비사님께서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언쟁이 일어날까봐 저는 이제 그러시냐고 이제 알았다고 하고 그냥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 차 리콜 때문에 문제가 된 걸 찾아내서 배터리 교체를 하러 들어간 김에 직영센터의 정비 과장님이라고 하셔서 제가 직접 물어봐서 이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절대 엑스리프트에 뜨거나 배터리에 발을 받쳐서 뜨면 절대 안 되는 걸로 전기차는 규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죠. 제가 갔던 블렌즈의 그 정비사님께, 그날 정비를 받던 정비사님께 제가 전화를 이제 걸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이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고지하고, 전기차 앞으로 하실 때 그렇게 안 하시고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이제 당부하는 말을 통화를 했습니다. 마음을 담습니다. 블루엔즈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거기서 10월 21일경에 정비 받고 갔거든요. 네. 혹시 담당 정비하신 기사님 혹시 통화 좀 가능할까요? 네, 차량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네, 잠시만요. 코나 차량 맞으시고요. 예, 코나 EV요. 네네. 10월 21일 날 정비 보셨던 기사님에게 예예. 네, 통화하고 싶으신 거죠? 예예예. 뭐 좀 여쭤보고. 예. 네, 그러면 제가 엔지니어에게 메시지 전달해 드릴게요. 네. 그럼 전화 좀 부탁드린다고 좀. 네, 고객님 핸드폰 번호가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비사님 연락처를 알 수가 없으니까 담당 정비소에 전화를 해서 그때 이제 저희 차를 정비했던 기사분을 좀 연락 좀 부탁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현대서비스 전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혹시 예. 그날 20일 날 제 전기차 제가 리콜하다 갔었거든요. 예, 혹시 기억하시나요? 왜 리프트 떠서 바닥도 보고 제가 센서 데이터 값도 영상도 찍고 했었잖아요. 예. 예. 그때 제가 이제 지금 다시 한번 하나 알아보고 이제 전화를 드린 건데, 그때 왜 리프트에 떴잖아요. 그때 예. 엑스 리프트에 뜨셨지 않습니까? 예. 엑스 리프트에 떠서 고무를 받쳐서 뜨셨는데, 그때 제가 이제 여기 배터리에 받쳐서 뜨면 안 되지 않냐고 여쭤봤는데, 이제 기사님하고 그 옆에 이제 좀 연배 있으신 기사님하고 같이 이제 거기에 떠도 상관없다고 하셨잖아요. 이상이 없다고. 예. 근데 이제 공교롭게 그날 이제 업데이트하고 이틀 뒤에 제가 이제 충전을 하던 중에 이제 뭐 문제가 생겨서 차가 이제 직영사업소까지 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배터리 쪽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배터리 팩을 교체를 했고, 아직 이제 도착하진 않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넘은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수리가 다 끝나서 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직영센터 이제 연락을 드려서 그 정비과장님하고 통화를 좀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현대 지침은 명확하게 배터리 팩은 리프트로 뜰 때 배터리 팩을 받치지 말라고 지시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뜰 때는 사주에 타이어를 직접 뜨든지 아니면 그 2주식 리프트 가지고 기존에 우리 차 사이드 프레임에 떠서 뜨듯이 그렇게 떠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님하고 그때 같이 계시던 기사님께서 배터리 팩에 받쳐도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그렇게 예.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해서 예, 아니 다름이 왜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전기차 이제 출시하고 나서부터 예. 지금 블루엔지스를 계속 다녔어요. 정비는 그쪽으로만 다녔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잘 이주식으로 떠주셨거든요. 근데 그날 또 갔는데 거기서 떠서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제가 그래 의아해서 제가 문의드렸는데, 아무래도 정비 기사님들이시니까 저보다 잘 아시니까 괜찮다고 하시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냥 제가 두 번 물어보고 말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좀 문제가 생겼어. 공교롭게도 제 차가 문제가 생겨서 이제 센터까지 가서 배터리 팩을 교환하고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 뭐 저와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이제 앞으로는 그 4주식 또는 2주 가지고 프레임에 떠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래서
다음부터 가면은 제 차 배터리 안 받치고 거기에 떠주실 거죠? 아유, 알겠습니다. 예, 꼭 그래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갔는데 그러면 또 많이 좀 그럴 것 같아서 앞으로 저는 계속 거길 다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다음에 가서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예. 그런 일이 생겨서 정말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저번에 그 기사님, 예, 그 기사님이 제가 얼굴이 이거요. 저도 이제 그 기사님한테 몇 번 수리를 받았거든요. 예, 근데 그 기사님한테도 명확히 그걸 말씀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이 제가 봤을 때는 연배가 좀 있으시고 그 경력이 더 있으신 분 같아요. 근데 예. 이제 그분도 그걸 잘 알으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그분이 더 거기에서 이제 연배가 있으시고 경력이 있으신 분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기사님보다 그분이 더 그 부분을 강조하셨잖아요.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그분한테도 확실히 얘기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정비과장님하고 통화를 하려다가 아무래도 당당 기사님하고 통화를 하고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통화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정비과장님 안 통하고 그냥 기사님하고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그분하고도 대화가 오가실 때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떠야 될 것 같다고 좀 부탁 좀 드리세요. 기분 안 나쁘게 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꼭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시 피드백을 제가 한 거죠. 굳이 제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라고 이게 아닌 건 아니라고 좀 얘기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사님들 좀 친절하시고 갈 때마다 이제 잘 봐주시는 분들이에요. 뭐 기사님들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마 기사분들도 다 아셨을 거예요. 왜냐면 블루엔즈라는 곳도 현대의 협력업체이기 때문에 교육을 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서 차량을 수리하고 담당 정비 기사로 지정을 받았다는 건 전기차에 대한 기본 교육 과정을 맞추신 분들이에요. 이분들 위탁 교육하는 거 잘 압니다. 저도 그런 데서 위탁 교육하는 기관 이런 같은 동일한 그런 기관에서도 저도 자동차 정비 교육을 또 받은 경험이 있던 사람으로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거 모르면 정비기사로 지정이 안 됩니다. 전기차 같은 거.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생각하기엔 그 정비하려고 했던 자리가 엑스드리프트 자리여서 그냥 그렇게 떴던 걸로 알고 싶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제 마지못해 떴던 걸로 저는 인식하고 싶고요. 어쨌든 그렇게 떴을 때 말이 어이아이라고 아다르고 어다른데 사정이 이래서 리프트가 꽉 차서 여기서 잠깐 살짝 한번 떴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괜찮을 것을 이제 괜찮다는 걸 강요를 하셔서 또 명확히 강요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게 아니다라는 걸 고지할 필요가 확실히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했던 거고요. 이 기사님 굉장히 친절하셨고요. 잘 봐주셨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충분하셨던 분이라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렇게 안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한번 연락을 했던 거고요. 전 다음번 정비할 때도 요 분을 찾아가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도 결과를 확인한 거죠. 내 차를 또 잘 떠주시는지를 확인해서 저는 확실히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여기 현대 홈투홈 서비스입니다. 네. 네, 코나 EV 차량 운행하시는 한 고객님 맞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그 호나 차량 리콜건 수리가 완료되어서 딜리버리 접수를 해드리려고 연락드렸는데요. 네네. 네, 주소지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서 주소지 확인이 필요해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그럼 집원으로 한번 불러드려 볼까요?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충남 네, 아산시. 네. 네. 확인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럼 이 주소지로 저희가 딜리버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출발이 언제쯤 하죠? 저희가 기사 배송되는데 약 2-3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네. 출발할 때 전화 오는 거죠? 네, 딜리버리 기사가 지금 제가 전화드린 고객님 휴대폰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딜리버리가 이제 배정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전화를 받고 딜리버리 배정을 이제 시키고 나서 바로 했던 게 이제 렌터카 반납을 이제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빌려온 차고 내가 자주 타지 않고 필요할 때만 타는 거기 때문에 오늘 나의 코난이 온다고 하니까 이제 미리 렌터카를 반납하고 그 자리에 제 코나가 주차할 수 있도록 해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렌트카를 빌렸던 곳에 전화를 했던 내용입니다. 여보세요? 아, 예, 렌트카죠?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저번에 그 뭐지? 코나 EV 그 지형센터하고 왜 그랜저 대차받은 네.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 차가 오늘 그 코나 EV가 오늘 저녁에 올 것 같더라고요. 늦어도 내일 아침에 올 것 같은데 혹시 차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서 그러면 그러면 뭐 아무 때나 가도 되는 건가요? 예, 뭐 오늘 뭐 시간 되시는 대로 아무 때나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이나 뭐 편하신 시간에 오세요. 혹시 내일 또 차 나갈 수도 있으니까 제가 미리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차가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왜 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했냐면 차를 반납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차를 잘 탔고 이상이 없었다는 근거를 남겨놔야겠죠. 또 가져가서 뭐가 문제있네 이런 말 나오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반납하기 전에 미리 차 외관하고 이렇게 사진 찍어 놓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전화 통화했던 내용을 이제 같이 넣은 거고요. 네. 네, 차량 이제 딜리버리 이제 배송이죠. 차량 배송 관에서 이제 기사님이 담당 지정된 딜리버리 기사님이 이제 전화를 주신 겁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홈톤 특송기사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네. 코나 차량 이제 확인하고 출발했고요. 네네. 한 5시 반 전후 도착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도착하는 5분 전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보세요? 예, 사장님 기사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네. 한 이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조금 바쁘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혹시 가정집인가요? 예, 가정집이에요. 그 근처 오면 마당이 있는데 그 안으로 마당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드디어 이제 차가 도착을 했고요. 이제 제 입장에선 저희 코난이 큰 수술 끝내고 돌아온 거죠, 집에. 뭐 사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온 날짜가 10일이 됐고요. 실제 정비는 그분들이 한 일주일 정도 걸리신 것 같은데 사실은 다른 지역 수리 내용 이렇게 보니까 이 작업은 보통 2일, 빠르면 1박 2일 아니면 2박 3일 안에 거의 끝나는 작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보냈던 직영센터는 뭐 제 차뿐만 아니라 다른 차가 있겠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일정이 좀 더 길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와서 이제 정비 내역서를 이제 본 거죠. 제가 이제 제 차량이 이제 요때 나온 차고 정비 의뢰 일자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니까 제가 23일 이제 금요일 밤에 갔지만 실질적으로 26일 날부터 이제 정비 입고로 생각한다. 그리고 들어와서 28일부터 수리를 했던 걸 아까 앞쪽 영상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정비 완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 31일 날 됐는데 이제 토요일이었죠. 그냥 토요일 제가 어디 외지에 나가 있을 때 이제 거의 12시 다 되면 무렵 11시 한 반쯤 됐을 때 전화가 오셔서 저랑 약속 시간을 못 맞췄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주 11월 2일 날 홈톰을 부탁드렸던 거고요. 여기 이제 작업 내용에는 견인비, 도로비, 그리고 이제 375J2 K4001 BMA 교환 뭐 이런 얘기 써 있죠. 19셋 일반형.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코나 EV 배터리 팩을 배터리 전체를
이제 뚜껑을 열어서 보시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품들로 밑에는 하부, 그러니까 로어 케이스죠. 위에는 어퍼 케이스. 그리고 배터리가 5팩이 들어가 있어요. 배터리 셀이 총 직렬로 구성된 셀이 98개의 셀이고 거기에 이제 3병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이제 설명할 때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98S의 3P요. 3P입니다. 그래서 우선 직렬셀 98개 중에서 쭉 대충 나눠 보면 대충 큰 셀에는 큰 팩에는 20개 정도, 작은 팩에는 19개 정도가 들어갈 것 같다라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 뒤에 있는 배터리 팩 중에 하나를 교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개 들어있다는 게 요 두 개의 제품 중에 19개가 들어갔다. 총 5개의 팩분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한 팩을 교체했는데 그 팩은 뒤에 있는 팩들 중에 19개가 들어가는 제품이다. 보시면 이 앞에 분명히 375J1, 375J2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보시면 375J2 맞죠? 그래서 19셀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배터리 팩. BME는 뭐 배터리 모듈 어셈블리?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네, 대충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도착한 날입니다. 도착한 날. 저는 배터리가 73% 정도에 이제 받았고요. 예, 이런 상태로 받았습니다. 충전 95%에서 오신 걸로 알죠. 왜냐면 제 블루링크 기록에 충전을 95%까지 해놨던 걸 봤기 때문에 제가 짐작할 수 있죠. 예, 그러한 정보들로 내 차에 현재 어떨까라는 걸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네, 도착했을 때 키로수 이 정도 됩니다. 자, 주행거리. 자, 제 차량이 이제 정확히 전 외우고 있어요. 16,205km에 제가 리콜을 받았고요. 그리고 제 차가 실려 가던 때의 키로수가 16,205km였습니다. 295km. 예. 16,295km. 2km는 이제 견인되고 하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한 거리겠죠. 정비소 안에서도 움직이고. 그래서 제 주행 거리는 정확히 이제 맞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의 이제 주행 거리를 보면 16,447km. 뭐 요걸로만 비교해서 본다면 대충 뭐 150km 정도 되겠죠. 150km 정도를 나한테 떠나서 차량이 움직였다. 즉 제가 리콜 받고 제가 차 배터리에 문제가 생겨서 견인되기 사이에 제가 운행한 키로수보다 거기 가서 나한테 돌아올 때까지 키로수가 더 많은 상황이죠. 그죠? 그러니까 저보다 더 떨어져서 더 많은 상태의 움직임을 가졌다. 네, 배터리 73%. 제가 이제 5시 한 40 몇 분에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딜리버리 탁송 기사님을 이제 버스나 택시가 탈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모셔다 드렸죠. 왜냐면 걸어가셔야 되니까 저녁이 쌀쌀한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거기까지 큰 길까지 데려다 드리고 와서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차를 인수 받았잖아요. 저는 11월 2일 날 저녁 6시가 다 되는 무렵 그 사이 40분과 6시 5시 40분과 6시 사이에 이제 차를 인수 받았고요. 저녁이니까 이제 늦게 오니까 해가 지죠.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날 오전 저는 이제 차 수리가 어떻게 됐는지 배터리백을 풀렀다고 하는데 아랫부분에 이상은 없는지 제 눈으로 확인을 해야겠죠. 내 차량이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러한 정비소에 가서 개인적 사비로 차량을 이제 사주식 리프트에 들어서 확인을 합니다. 자, 이렇게 차량을 사주식에 들어서 제 차량의 배터리 하부를 이제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온 겁니다. 이제 차량에 뭐 이상이 없는데 블렌지스 가서
뭐 이러면 아무래도 좀 영업에 힘들 수 있죠. 방해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제가 내 눈으로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어필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아무 이상 없으면 다행이고 좋은 거죠. 자, 차량 하부를 보니까 우선은 내 배터리 케이스가 맞는지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이거 내 거 맞나? 왜냐면 뭐 다른 걸로 내 거 관리 잘 되고 좋았던 건데 다른 걸로 바꿔놓은 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소중한 차가 어디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내 게 아닌 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배터리 하부를 올려서 봤습니다. 보니까 내 차가 맞네. 내 차 요 검은 자국 있었거든요. 고무발 받쳤던 거예요. 여기 이제 정비사분들이 여기에 받쳐서 차를 드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무발 자국 났어요. 차를 사실은 프레임에 받쳐야 되는데 아까 앞에서도 통화했듯이 이제 차를 여기에 받쳐서 들었던 고무발 자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배터리를 장착할 때 이제 하거나 탈착했을 때 고무발 됐던 자국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봤습니다. 네, 이런 물때 같은 거 이런 건 뭐 주행하여서 흙물을 튀고 하니까 이런 건 뭐 문제 없고요. 일반적인 차도 다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좀 거뭇거뭇한 게 보이네요. 이거 없던 건데. 그리고 이 앞쪽에 이런데 볼트 풀렸나? 이제 한번 확인한 거죠. 요거는 풀린 흔적이 없더라고요. 자, 아래에서 봤습니다. 봤더니 분명히 내 차는 여기가 깨끗했는데 이 용접 비드면과 이런 데가 깨끗했어요. 근데 왜냐면 제가 차를 견인해 가기 전인 10월 21일 날 이제 차 2년째 무산 점검을 그때 갔을 때 받았어요. 리콜할 때. 그래서 하부를 제가 육안으로 관찰했고요. 정비사분들한테 차를 떠서 날 보여달라. 그래서 이제 차를 떠서 봤고요. 그때 이런 게 없었습니다. 끌린 자국이 이렇게 있는 거죠. 뭔가 싶어서 처음에는 이게 뭐지? 그리고 요쪽 이 경계선 여기에 조금 약간 더 색이 하얗게 도드라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까지 하얗게 안 돼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자세히 보게 되죠. 확실히 기름은 아닌데 그리고 또 자세히 보면 역시 이제 하부 볼트를 배터리 관통 볼트죠. 이런 거 보통 홀컵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거. 이런 홀컵 안에 관통 볼트가 들어가서 이제 조립이 되는 형태인데 관통 볼트를 푸른 자국이 납니다. 배터리가 움직여서 제자리 조였던 데서 어느 정도 움직인 유들이의 이격이죠. 그래서 조였던 자위와 풀어서 다시 조인 자위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네, 좀 더 자세히 찍었습니다. 이게 봤더니 없던 끓음 같은 자국인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무슨 끓음 같은 건데 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자세히 이제 하나하나 다 훑어봤죠. 네, 훑어봤더니 끓음 자국이 명확합니다. 명확해. 이 다 끓음이에요. 끓음. 그을린 자국들이. 이게 보내기 전에는 없었던 거죠. 정비사분하고 같이 블라인드 정비사분하고 같이 하부를 떠서 일일이 용접 비드까지 다 확인을 했었거든요. 저는 네, 이렇게 싹 훑어봤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도진한 데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거 뭐지? 뭐야? 라는 게 하나 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거 없던 건데 자세히 보니까 무슨 스크래치 같은 게 있네요. 이 용접 비드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원판인 재료에서 볼트를 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용접을 해가지고 이제 지지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은 곳이죠. 이제 이곳에 파손이 생기면 여기 크랙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무슨 상처 같은 게 없던 게 생겼어요. 용접 비드면 다 확인했던 부분이거든요. 자세히 봤더니 이러한 자국이 이게 뭘까? 이게 왜 생겼지? 라는 의문이 엄청 머릿속에 스쳐갔습니다. 나를 떠난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내 차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게 백화현상, 이게 많이 좀 두드러지게 더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요게 원래 요 부분이 용접을 해서 비드가 생길 때 열이 먹으면서 여기가 생겨요. 그런데 한층이 더 좀 더 두드러지게 더 보이네요. 더 많이 진해졌어요, 이 부분이 가기 전보다. 자, 그래서 인수에 차를 점검을 해서 내가 아주 궁금한 게 있다.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직영센터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그걸 점검하고 이제 문의를 한 거죠. 예, 정비 일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어제 차량 수리 받았거든요. 코나 EV요. 예, 예. 예, 코나 EV 수리를 하고 어제 저녁 때 받아서 오늘 이제 배터리 문제로 이제 배터리 팩 하나를 교환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오늘 받았으니까 이제 리프트 올려서 차량 이제 하부 어떤가 하냐 한번 살펴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정비를 하러 대전 가기 전에 이제 봤던 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예, 예. 혹시 EV 점검에 대해서 말씀해 줄 수 있으시나요? 그 자꾸 점검 내역서 없었어요? 아, 있어요. 점검 내역은 있는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밑에 동글동글한 자국, 검은 자국들이 있던데, 그거는 무슨 자국인가요? 뭐 고무발 받친 자국인가요? 그러겠죠. 왜냐면은 그냥 배터리를 띄거든요, 그거를. 예. 떼가지고 그 안에서 다시 또 이제 바꾸는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 동그란 자국이 여러 개가 없던 게 있어서 혹시. 예, 그 자국 나는 거는 뭐 우리가 그 장비를다가 올려가지고 내리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예.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또 그 보면 왜 관통 볼트가 있어요. 4개 배터리에 이렇게 고정할 수 있도록. 4개가 아니라 10mm이 쫙 있거든요, 양쪽에. 그쵸. 이제 거기 있는데 이제 가운데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4개의 관통 볼트가 있어요. 예, 있잖아요. 4개 있어요. 네네. 그 부분이 이렇게 용접돼 있어요. 용접으로 알루미늄 이렇게 비드 자국 있잖아요. 용접 자국. 예. 예, 거기에 이제 검게 무슨 기름은 아닌 것 같고 거기에 검게 없던 이렇게 때 같은 것들이 이렇게 묻어 있는데 기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뭐 딴 거 뭐 대서 뭐 하는 게 있나 싶어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거 풀릴 때 있잖아요. 네네. 그 안 풀려가지고 이렇게 산소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제가 이제 대에서 한 거 있나 이게 물어본 요약이 이제 불됐냐 이걸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가 없어서 이제 뭘 됐냐 이제 간접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제 기사님이 이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신 거죠. 볼트가 안 부러지게 거기에 그 녹타일 풀리지 말라고 녹타일트 쏘는 게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볼트가 가끔 이제 뭐 이런 재료학이나 아니면 기타 어떤 뭐 기계 장비, 산업용 장비 뭐 아니면 자동차들을 정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같은 성질의 부속 또는 다른 성질의 부속 이런 걸 결합하고 풀을 때 강력한 토크로 조여지면 같은 재질은 용접이 되는 효과처럼 꽉 쪄드는 경우가 있고요. 다른 재질은 이제 강도가 약한 게 약간 으스러지면서 꽉 껴게 돼 있죠. 그래서 재질이 다르거나 아니면 뭐 또 이제 강한 결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케미칼 제품을 이용해서 고착을 시켜서 잘 풀리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한번 보여드리면 아까 록타이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록타이트는 그런 케미칼 만드는 회사의 이름인데 그런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이 이제 볼트를 이제 고착시키는 그런 케미칼 종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회사가 록타이트라는 회사고 굉장히 유명하죠. 저도 이제 록타이트를 가끔 쓰긴 하는데 이게 보시면 보통 그 록타이트는 이게 파란색 또는 빨간색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볼트를 고정할 때
보면 중강도, 뭐 고강도에서 적색은 고강도, 청색은 뭐 중강도 된다. 그래서 소작업으로 풀 수 있는 정도의 강도는 파란색을 쓰고 이제 완전 고착시켜서 웬만해서는 풀 수 없게 만들고 아니면 큰 대형 장비의 볼트가 아예 고착돼서 잘 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녹타이트 붉은색을 쓰기도 하죠. 저도 이제 이런 걸로 조립할 때도 있고 이런 게 발라져서 이제 굳어 있는 볼트가 나오고 그걸 체결해서 풀리지 않게 하는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기사님 말씀하신 건 이 록타이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록타이트. 저는 근데 빨간색이지 파란색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체하기 위해선 뜨거운 온도로 가열해서 이제 토크렌치를 이용해서 풀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사님 말씀이 틀리신 건 아닙니다. 이제 록타이트가 발라져 있어서 안 풀리게 부착되어 있다면 열을 가해서 풀 수도 있는 거죠. 뭐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근데 이제 좀 한 가지 좀 생각할 부분은 배터리팩이 리튬이온 배터리팩이 열을 받으면 안 되는데 이제 열을 가하는 건 맞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 나온 차량은 록타이트가 안 발라졌을 수도 있고 이제 초창기에 나왔던 차들이 이제 록타이트가 발라질 수 있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이걸 항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게. 그래서 이런 과정을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이제 끓음이 발생했고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문의하는 내용입니다. 네네네. 예, 녹타이트라고 해갖고 그 안에 들어가면 쩔어갖고 안 풀리는 거거든요. 예, 무슨 안 말씀인지 풀리게, 알아요. 예. 네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해요. 그거는 아. 신경 쓸 게 아닌데 그거는 관통 볼트 이런 거는. 예.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예, 예. 없던 자국이 있어서 또 그렇고 또 이제 제 차량을 이제 받아서 이제 보니까 그 관통 볼트가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4개 가운데 있는 거요. 예, 가운데. 있는 거. 예, 맨 가운데 보이는 거. 양쪽에 쫙 있는 거 말고요. 예, 그거 말고 예, 이제 예, 가운데 예. 있는 거 우리가 들었을 때 바로 보이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거 14mm도 돼 있고. 예, 양쪽에 맞아요. 17mm 보니까 돼 이게 있는 거 있어. 풀었던 자국이 있더라고요. 근데 혹시 그걸 풀려야 돼요. 예, 풀어서 조이는데 그게 한번 풀린 자국에는 똑같이 조립이 안 되잖아요. 원래 있던 자리에. 그래서 그것도 자국은 나죠. 왜냐면 그렇죠. 임팩으로 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예, 자국은 예. 나죠. 예.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는 나중에 물이 들어가거나 하진 않을까요? 그런 건 없어요. 아, 카바가 다 씌워져 있잖아요. 아, 철판 카버가 카바잖아요. 철판 카바잖아요. 그 볼트를 세게 조여야 되기 때문에 안 예.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제 물어본 건 그 볼트 틈 사이로 기밀성 있게 조여졌던 건 아니느냐 뭐 이걸 물어보는 거죠. 록타이트를 바를 정도면 이제 꽉 결합되게 만든 거니까 풀었다 다시 조이니까 그래서 이제 볼트 틈 사이로 들어가지 않느냐 이걸 이제 저는 한 김에 물어본 겁니다. 이제 아니라고 하셨고요. 이제 기사분이 얘기하는 건 그 위에 어퍼 케이스가 이제 철판으로 돼서 또 커버가 있고 가운데 패킹이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다 이제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아, 그쪽으로 물이 들어갈 일은 거의 없다는 예, 거죠. 아, 예. 그리고 이제 가기 전에 없던 게 그 4개 중에 왜 조수석 쪽으로 뒤쪽에 있는 볼트 있지 않습니까? 고자리 용접 예. 비대 쪽에 예. 이게 약간 손톱 정도의 살짝 찍힘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작업 중에 발생할 수도 있을 부분 같은데 보면은 작업 중에는 거의 손톱 자국은 날 수는 없어요. 없는데 뭐냐면은 그런 거는 뭐냐면은요 운행 중에 찍히는 경우가 종종 아, 있어요. 이제 그거는 네. 제가 왜 입고 네. 전에 차량 하부를 제가 네. 점검을 받았어요. 2년 정기 점검해가지고 센터 가서 제가 이제 그 점검까지 해서 문제 하나도 없고 작업 없는가에 다 촬영을 하고 이제 그런 나중에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해서 배터리팩을 이거 교환하는 작업 조이다가는 손톱 자국처럼 나는 건 없어요. 없는데요. 왜냐면은 거기가 보면은 우리도 보통 고려 차 거기가 수다마리가 예. 낮으니까 이제 툭툭 치는 경우가 있어요. 운행하다가 예, 그런 경우를 뭐 무슨 말씀인지 맨날 알아요. 봐서 예, 예, 예. 그건 알죠. 그거는 왜냐면 큰 이제 관계는 없어요. 그거는. 예. 주행하다 치면 스친 자국으로 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스친 자국이 아니고 살짝 손톱으로 누른 것 같은 이런 자국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는 뭐 보기에는 뭐 크랙이 가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보냈을 때하고 왔을 때 상황이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문의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 입장에서는 이게 배터리가 좀 비싸잖아요. 그죠? 또 이제 이게 또 평생 보증되는 건데 뭐 이게 고객이 운행 중에 스친 자국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제 입장에서는 이제 보정받기도 어려운 문제가 나중에 생길 그 수 정도 있잖아요. 수차 가지고는 전혀 저희들이 그쵸. 맞아요. 않고요. 맞죠. 왜냐면은, 그렇죠. 정비사님 정비사님 입장에서 예. 봤을 때 진짜 아무것도 아는 부분이거든요. 그 예, 부분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대전까지 다시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또 이것 때문에 뭐 제가 대전으로 픽업해 가서 그걸 또 거기서 들어서 확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블렌즈스 방문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떠서 이제 거기 직원 제가 자주 다니는 블루 현재스니까 이제 거기 직원분들 보시라고 하고 할 수 있는 거 이제 자기 단계 연계해서 이상이 없다 이제 그런 것만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표시해두면 그렇죠. 나중에 제가 뭐 이거 제가 운행하다 사고 난 게 아니라는 표시를 해둬야 나중에 그거 가지고 또 배터리가 문제 생겼을 때 뭐라고 하는 일이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충격 때문에 배터리 문제 있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정비사님들 봤을 때 그렇죠. 거기가 어디십니까? 저는 아산이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아산인데. 아니, 어제 뭐 태안인가 어디로 하나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아산으로 하나 왔어요. 저녁 때쯤. 예. 아산이었어요? 어제 오기 전에 그 정비과장님하고도 통화를 한번 했어요. 예. 그러면 난 태안인 줄 알았더니 예. 전화도 받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제가 보냈을 때랑 밑에가 깔끔한 정도가 좀 달라서 이제 차이가 있어서 이제 확인차 전화 한번 드렸어요. 근데 드렸는데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직영까지 할 수 없으니까 블루엔드 근처에서 이제 떠서 확인해야 혹시 나중에 이제 제가 수리할 때 대전 직영센터 가면 그 직영센터 분들은 전기차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이건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걸 이제 뭐 말씀해서 아실 수 있는데 제가 만약에 블루엔드 갔을 때는 그분들은 또 그 약간 정비가 다를 부분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이걸 보여주고 이거 문제 없는 거다라는 걸 인지시켜 줘야 될 것 같아서 자주 가는 곳 한번 방문해서 그렇게 한번 문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예.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궁금한 부분. 작업 문제가 잘 됐어요. 우리가 여기서 다 해갖고 테스트도 해갖고 네, 예. 충전까지 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보니까 한 100km 정도 시승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네, 시운전 다 하고 다 우리가 왜냐면은 그걸 맞춰서 전압 다 해갖고 시운전까지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출근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한번 확인차 차가 이제 온 거니까 한번 봤더니 그래서 이제 한번 문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정비 뭐 과장님하고 이제 통화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받고 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문의 드린다고 전화 한번 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럼 제가 센터 가서 이제 블렌드 가서 한번 보고 그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려야 자주 가는데 그분들은 모르니까 또 나중에 배터리 이상 생겨서 제가 그 블렌드 갔는데 뭐 괜히 제가 뭐 잘못한 것처럼 얘기할까봐 그래서 예 그래서 한번 문의해서 방문하려고 정비 예약은 한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때문에 문의차 한번 전화 드려봤습니다. 네. 참 힘들죠. 좀 힘든 과정들입니다. 이런 게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정비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이해를 많이 하고요. 이제 고객이니까 나도 고객의 입장에서도 저는 이제 중점을 두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대화라는 게 마주보고 하는 이상이 아닌 이상 이게 말을 하면서 기분이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이제 어쨌든 정비사님도 고생하시는 분들이고 저도 제가 손해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언성을 높이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언성을 높이면 저 역시 지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좀 많이 과격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서로 언성을 높일 수 있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이제 뭐 기술자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기사님들에게 존중하는 입장으로 말을 돌려서 이야기합니다. 직설적으로 하면 아무래도 말이 거칠어질 수 있고 서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조심하라고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한두 마디를 더 해야 이게 또 순화가 되잖아요. 말이라는 게. 그래서 직설적인 얘기보다는 좀 돌려 말하려고 노력하는데 상당히 좀 힘듭니다. 얘기할 때 너무 많이 말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부분을 처음에 어필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갔다 왔는데 이런 문제 있었다. 그러니 알고 있어라. 나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나의 도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드린 거죠. 짧게 얘기하면. 자. 바로 이제 정비 예약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 전화가 끊고 정비 예약을 한 게 아니라 사실 그걸 확인하고 와서 바로 정비 예약을 했습니다. 저는 우선 예약을 빨리 해서 오늘 가서 보고 싶었는데 블렌즈 가서 당일날 가서 확인하고 싶었는데 이게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해당 업체에 예약되어 있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른 예약을 잡아도 이날이 11월 3일인데 11월 9일밖에 시간이 없다고 해서 이제 우선 예약을 해놓고 나서 저는 이제 직영센터에 바로 전화를 걸어서 내 상황을 어필했던
것이고요. 이제 지금은 그러한 정비 예약을 하는 과정을 한번 들려드리는 겁니다. 통화 내역을. 담습니다. 현대자동차 고객센터입니다. 마음을 담습니다. 예약센터 김원진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다리마이다. 제가 코나 EV 전기차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예, 코나 EV 차량 그 배터리 문제로 직영센터를 갔다가 제가 어제 밤에 차를 받았어요. 아, 네. 예, 차를 받고 오늘 이제 정비가 잘 됐나 이제 하부 쪽을 한번 봤죠. 이제 봤는데 네. 배터리 팩 쪽에 좀 없던 자국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제 직영센터가 수리했던 직영센터는 저희 지역에 없고 좀 멀리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다니던 이제 블루핸즈 이제 정비소에 가서 그 밑에 혹시 네. 자국들이 배터리에 영향이 없는가를 이제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정비. 아, 그러세요. 네네. 네. 지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 네, 거기 천안, 네, 천안이고요. 네. 어, 네. 소중한 정보 확인 감사합니다. 예, 저는 지역은 아산 사람이지만 생활권이 천안입니다. 그래서 천안에 차를 사고부터 천안에 있는 블루엔즈에서 계속 다녔고요. 생활권이 천안이다 보니까 거의 아산은 안 갑니다. 천안으로 가지. 그래서 천안 지역의 업체를 지금 이야기해 드린 겁니다. 11월 9일 1시 반에 입장 가장 빠르게 확인됩니다. 아, 그때만 가능한가요? 그래요? 예, 그럼 예약해 주세요. 네. 몇 시간에 방문 꼭 부탁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전화한 다음에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나머지 또 외부 뭐 이런 점검을 또 제가 스스로 이제 합니다. 돌아왔으니까 내 차량의 외부가 어떻게 흠집이 있는지 이제 봤더니 이제 야간 주행을 하셔가지고 이제 저녁 시간에 주행을 하셔서 이제 벌레가 엄청 많이 붙어 있네요. 저 가기 한 달 전에 유리막 코팅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했었는데 세차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외부에 뭐 흠집이나 스크래치는 없는 걸로 보이고요. 이제 내부를 보는 이유는 이 차량에 제 코나는 실내가 블랙이 아니고 이렇게 약간 그레이 색상의 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 같은데 작업할 때 기름 묻은 옷이나 뭐 이런 걸로 앉으면 바로 지저분해지죠. 또 기름 낀 장갑으로 천장 안에 뭐 손잡이를 잡는다든가 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간혹 정비하고 나서 차에 기름 묻었다는 분들도 있죠. 옛날에 한번 어떤 차에 천장에 기름이 묻어서 뭐 추고된 차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현대차는 아니고요. 뭐 다른 차일 수 있죠. 하여튼 그 정비 받거나 이랬을 때 의외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차량을 주행을 불어 많이 안 합니다. 필요할 때만 하고 뭐 물론 다른 차가 또 있긴 하지만 그래서 특히 이렇게 깔끔한 시트를 선택한 이유는 검은색이 아니고 이게 좀 밝은 색톤을 좋아해서 했는데 여기에 이제 기름때나 이런 게 묻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또 어필을 해서 조치를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정식으로 무상 AS나 리콜이나 뭐 어떤 수리를 보냈다고 해도 차주 입장에선 이런 걸 확인하는 습관이 사실 필요합니다. 뭐 일하시는 분들은 정신 없이 일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묻힐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닐 깔고 이런 조치를 취하고 정비를 하는 게 요새는 당연한 트렌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했었던 부위 중에 하나, 아까 배터리 밑에서는 봤죠? 뜯은 자국 봤고, 이제 엔진룸이죠. 엔진룸을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엔진룸에서, 냉각수, 워터펌프죠. 냉각수 펌프에서, 이렇게 냉각수를 제거했을 거란 말이죠.
이제 안 봐도 알죠. 왜냐면 그걸 해야 냉각수를 제거해야 되고 또 새로운 냉각수를 다 수리한 다음에 넣어야 되니까 그 과정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깔끔하게 잘 했는지 뭐 어디에 문제가 있는 부분 없는지를 이제 제 육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전 제 물건에 대해서 특히 내가 타는 차 같은 경우는 내 목숨이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도 제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어야 되는 습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2년 동안 사용한 차의 엔진룸입니다. 참고로 저는 엔진룸에 고무 바킹 같은 거 안 했습니다. 안 했어도 가끔 열어서 이렇게 확인하고 청소 한 번씩 해주면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차 본네트 코나이브 사셔서 앞쪽에 고무로 패킹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세차할 때 물튀기여서 물 들어온다고 뭐 하는 건 좋습니다. 먼지가 덜 들어올 수도 있고 한데 개인적으로 이 모타 있고 이런 부분도 사실은 열은 발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기가 살짝은 들어와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저분해질 수 있는데 뭐기 때문에 그건 세차할 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이제 인버터나 이제 모터 위쪽 그런 데 있는 커버, 옛날에 엔진 보면 엔진도 커버 있죠. 그것처럼 쉽게 빼낼 수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청소를 깔끔히 해놨던 상황인데 또 이제 먼지가 들어와 있는 부분이네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은 자, 탈거한 부분이 어디까지일까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어디가 어떻고 어디를 만졌을 것 같고 뭐 이런 거 조사하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부분 요런 데 보이죠? 요런 거 액체 묻어 있죠? 요데 액체가 좀 떨어져 있는 자국 보이고요. 요런 데도 이제 액체 흘렀을 수 있고요. 여기는 먼지가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제가 청소한 이후에 안 건드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손으로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호흡 소리가 들리네요. 통에도 물이 흐른 자국 같은 게 보이죠? 부동액 통입니다. 냉각수통. 냉각수는 배터리를 열을 식힐 때 사용하죠. 그래서 자동차, 일반 엔진차에도 냉각수통이 있지만 전기차에도 냉각수 리저버통이 있습니다. 이런 거 탈거했어. 이게 애매하죠? 탈거한 것 같은데 뺐었던 것 같은데 라인도 좀 안 맞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 뺐었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쪽 배터리도 뭔가 액체가 묻어 있습니다. 이쪽에 필연적으로 배터리 단자를 떼어야겠죠. 작업할 때는. 전체적인 안에를 보고 있습니다. 볼트 풀는 자리 뭐 이런 것까지 자세히 보고 있는 겁니다. 카메라는 대충 흔들었지만 저는 보다 자세히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발견했죠. 이게 부동액 다 튀어고 막 묻어 있어요. 넣을 때 흘린 건지 뺄 때 흘린 건지 모르겠지만 하얗게 변한 건 분명히 뺄 때 많이 튀거나 해서 묻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말라 있으니까 말라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ABS 모듈 쪽인가요? 이쪽 여기도 엄청 튀어 있죠. 이거 왜 이렇게까지 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액도 많이 고여 있어요. 이쪽에 여기도 그렇고. 저 이렇게 좀 많이 지저분하게 만지는 걸 싫어합니다. 이렇게 만졌으면 이렇게 되었다, 작업을 했는데 작업자가 이걸 튀었다 그러면 저라면 한 번은 닦아주지 않을까.
여기도 느타 걸린 건지 이게 흐른 자국 있죠? 말라 있어요. 물도 고여 있고요. 여기 바깥에도 고여 있어요. 여기도 바깥에 고여 있죠? 바깥에 고여 있고 흐른 자국은 말라 있고. 이런데 다 튀어가지고 뭐 이렇게까지 튈 일이 있나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제 탈착하는 과정에서 뭔가 튄 것 같습니다. 불 때 뚜껑 있는 곳에 살살 부으면 되는데 저렇게 튀게끔 하진 않죠. 반대편 여기 깨끗하잖아요. 이런데 다 튄 자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심지어 요 위쪽까지 튀었고요. 그래서 저는 물티슈로 성분을 좀 닦아내고 있습니다. 우선 장갑은 고무장갑을 꼈고요. 참고로 전기차는 웬만하면 물 끼는 걸로 안 닿는 게 좋습니다. 주황색으로 된 부분은 300V 고전압, 300V 이상의 고전압이 흐르는 것이고요. 묻은 자리를 다 닦아주는 겁니다. 부동액의 성분은 몸에 해로운 성분입니다. 손으로 직접적으로 만지지 않는 게 좋고요. 그래서 고무장갑을 전 착용했습니다. 튀어있는 모든 부분을 지금 닦고 있어요. 전체는 닦을 수 없죠. 저 밑에 부분 이런 데는 손이 안 닿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부분 여기 ABS 쪽 이제 뭐 브레이크 관련이죠. ABS라고만 얘기할 수도 없는 게 여기 아마 브레이크 압력을 발생시키는 모터가 들어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건 매니폴드입니다. 유압 매니폴드죠. 압력이 이제 각 바퀴 라인으로 각각 가게 되고 있고요. 이건 모듈이겠죠. 뭐 ABS가 통합되어 있는 모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브레이크 관련해서 쓰는 모듈일 수도 있고 뭐 저야 뭐 자세한 내용을 보지 않았으니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장치입니다. 그런 커넥터에 부동액이 잔뜩 튀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미리 튀어서 말라있던 곳까지 이제 열심히 닦은 겁니다. 빨리 넘겨볼게요. 열심히 닦아요. 네. 그리고서 이제 그로부터 6일이 흐르고 예약한 방문 날짜가 됩니다. 네, 이거는 뭘 보여드린 거냐면 제가 차량 견인이 되기 전에 이틀 전인 10월 21일 날 제가 2년차 기본 점검을 받았죠. 여기서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이거 체크하고 차 밑에서 제가 들어달라고 요구해서 차 밑에 배터리 상태 봤고요. 그리고 이때 차량 진단기 연결해서 차량 배터리 셀 봤어요.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배터리팩 교환한 이유보다는 더 안정적인 전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왜냐 편차가 훨씬 적었어요. 그때가 더. 그래서 저는 과연 이게 배터리가 진짜 배터리 셀에 문제가 있어서 바꿨는지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으니까 바꾼다고 했고 바꿨겠죠. 저도 이제 현대를 믿으니까 이제 리콜 시작하자마자 받고 모든 조치를 따라서 응해서 했습니다. 다 현대자동차의 조치를 응해서 저는 이제 순순히 다 한 거고요. 거부한 거 하나 없고 협조적으로 다 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비지도 않고 자 순리대로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점검을 했었다. 제가 배터리 전기차 시스템 이상이 뜨기 전에 그때의 키로수를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16,205km죠. 2010년 10월 4일 출고차입니다. 10월 4일. 제가 등록은 10월 10일에 했고요. 자, 그래서 키로수는 16,205km에 제가 현대에 입고했고요. 블레즈스에 그때 10월 21일 날 그래서 리콜을 받았고 차량 점검까지 했고 공기압 세팅 해주셨고 워시액 한 통 받아왔고요. 그리고 특이사항 없음. 다 양호 배터리 하체까지 다 봤습니다. 정비사님이 꼼꼼히 잘 봐주셨고요. 진단 코드 확인하고 자 그리고 이제 전기차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스템 점검할 시에 두고 벽돌 됐을 때 16,295km 즉 저는
이틀 동안, 그러니까 3일이죠. 정확히 따지면 이 당일도 있으니까 21, 22, 23 저녁까지 탄 총 키로수가 90km라는 걸 알 수 있죠. 90km. 충전 안 했습니다. 한 번도. 리콜 이후에 그 첫 충전할 때 그런 일이 발생했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차량이 실려서 갔죠. 실려서 갔다 왔을 때 돌아온 키로수는 16,447km. 그 키로수에 돌아왔어요. 정확히 제 입장에서는 152km가 차량이 이제 움직였죠. 저한테 떠난 이후에 돌아오기까지. 그리고 나서 요것은 이제 제가 이제 정비 차량 문제가 있는 걸 찾아서 그 다음날, 그러니까 2km 차량 수리하고 배터리 교체하고 돌아와서 제가 움직인 거리는 2km 되는 거죠. 이상 있는 걸 제가 찾은 걸 제가 개인적으로 돈을 들여서 차량 리프트에 떠서 이 2km도 거의 1km는 이제 탁송해 주신 기사님 큰 길까지 모셔다 드린 거고요. 제가 500m 정도 떨어져 있는 차량 리프트까지 갔다가 오는 게 1km, 그죠? 또 차량 탁송해 주신 기사님 그 정비소 근처에 내리셨거든요. 그 근처까지 다 태웠다 들어왔던 거 1km. 그러니까 2km 움직인 거 맞죠? 전 차량 주행 안 했습니다. 차량 바꾸선. 그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거 풀릴 때 있잖아요. 네네. 그 안 풀려가지고 이렇게 산소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볼트가 안 부러지게. 거기에 그 녹타이트 풀리지 말라고 녹타이트 쏘는 게 있어요. 네네네. 예, 녹타이트라고 해갖고 그 안에 들어가면 쩔어갖고 안 풀리는 거거든요. 예, 무슨 안 말씀인지 풀리게, 알아요. 예. 네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해요. 그거는 아. 신경 쓸 게 아닌데 그거는 관통 볼트 이런 거는. 예. 네, 그 부분이 바로 아까 통화했던 내용이죠. 제가 직영센터에 전화 걸어서 바로 확인했던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대로 이제 브레이크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월 3일 날 차 상태를 보고 제가 점검을 한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2020년 10월 21일 본점이라 한 건 제가 방문했던 그 블렌즈죠. 제가 단골로 다니는 그곳을 제가 입고하면서 기사님한테 여러 말 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써간 거예요. 제가 문제 내가 이걸 발견했다. 그래서 리콜 이후에 10월 23일 날 충전 중 주행 불가로 10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전센터에 입고해서 돌았다. 교환 내용은 배터리팩 요거 교환했다. 그리고 11월 2일 날 나한테 인도돼서 확인해보니 10월 21일 2년 정기검사에서 없었던 불에 그을린 흔적과 흠집을 11월 3일 날 내가 고객이 직접 발견해서 점검 의뢰를 하러 들어온 차량이다. 요게 바로 제가 입고한 내용이다. 요거 기재해달라. 그리고 고전압 배터리 하부 케이스 중앙 볼트 4개소에 불에 그을린 자국과 조수석 뒤쪽 방향에 있는 용접 비드 전방에 폭 3mm, 길이 약 7mm 정도의 대각선 방향 흠집이 내가 발견했다. 제가요. 고객이 직접 그걸 발견했고 그 흠집은 요 위치에 이런 식으로 있다. 그래서 그거를 기사님도 확인하셔라. 블렌즈 그래서 들어온 거다. 그거 확인해라. 그리고 배터리 점검해달라. 그리고 점검 시 내가 봤을 때는 특이사항이 없었다. 차량 주행 잘 됐고 큰 문제 없었다. 그러니 정비사님도 점검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요것도 사진 찍어서 정비사님이 가지고 있으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써가지고 왔었고 이걸 확인했고 사실인 걸 기록하고 이상이 없으면 이제 점검 내용을 기록을 잘 해달라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요거 그대로 제가 써가지고 갔고요. 요걸 기사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보고 요거 읽어보시고 점검하셔라. 그리고 이게 사실이 맞다면 참고해서 기록 잘 남겨놓으셔라.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기사님도 이거 사진도 찍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안 했습니다. 찍으셔라. 찍으셔서 보고 고객이 이런 거 요청하셨고 확인해보니 사실이었다. 그거 알고 있으면 된다. 자, 갔죠. 갔더니 이제 그때 그 기사님입니다. 밑에에 이제 배터리에 받쳤던 그런데 이번에 갔을 때 이제 잘 받쳐주셨습니다. 시정이 잘 되고 있는지 저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거 사실 고객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겁니다. 고객이 뭐 그거 받쳐서 뭐 이것 때문에 차가 부서졌네만 이렇게 떠들 게 아니라
이제 사실관계만 확인을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되게 또 좋지 않은 것도 고객이죠. 뭐 물론 이제 마음에 안 들면 안 다니면 되는데 보증 기간 내에 수리도 해야 되고 또 다녀야 됩니다. 뭐 수리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정비소 그렇게 불친절한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크기도 크고 또 잘 봐주시는 분들이에요. 저한테 그렇게 뭐 나쁘게 하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기사님들한테 최대한 배려를 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왜냐, 저는 정비사의 마음을 알거든요. 이 정비사분들 고생 많아요. 사실 저는 농사를 짓지만 농사 질 때도 농기계 수리하시는 분들도 엄청 고생 많아요. 그분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시골 농촌에서 이제 수리하다 보면 이런저런 트러블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자동차 정비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대하는 거 기술직이지만 사람하고 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옛날처럼 다정다감하게는 없어도 지금 약간 로봇처럼 사람들이 이제 매뉴얼대로 움직이시지만 어쨌든 뭐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왔고요. 기사님은 저의 이야기대로 배터리를 잘 2주식 리프트에 고정해서 이제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자, 차량을 떠서 이제 확인했습니다. 차량을 떠서 확인하니까 어떻느냐?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요걸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는 직접 정비 기사님이 표시를 해주신 거고요. 저도 그래서 사진을 찍은 거고요. 또 기사님도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것은 산소 용접기 또는 산소 가열하는 기구 아니면 이소부탄 어떤 것을 됐든 열을 가하는 과정에서 끓음이 발생했고요. 이제 산소라고 이제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LP가스 통에 산소통을 붙여서 LP가스 불을 붙인 다음에 산소로 열을 가하는 그런 도구가 있습니다. 산소 용접기도 있고 산소 절단기도 있고 보통 산소 절단기라고 하는 걸로 열을 주죠. 개 열은 기본 뭐 한 1000도에서 뭐 용접 불 파란 부분 가운데 쇠를 녹일 때는 3000도까지 올라갑니다. 어쨌든 알루미늄이 녹는 점이 뭐 용립점이 660도인 걸 감안하면 엄청 뜨겁죠. 그 안에서 열이 나오는 불때 끝이 이제 끓음도 있고 열도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런 부분이 스치면 이런 상처가 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며칠이 지났죠. 며칠이 지났기 때문에 처음과 다르게 이제 살이 밀려나왔던 부분 같은 건 떨어졌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알루미늄은 공기 중에서 순수 알루미늄은 철보다 산화 속도가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팅이 안 된 알루미늄 표면은 산화 부식이 빠르고요. 오히려 이런 용접면 같은 경우에서는 일반 철대철 용접에서는 용접을 하고 나면 용접 비드 부위 옆에 부분이 이런 부분이요. 여기가 약해서 여기가 잘 찢어집니다. 그런데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용접했던 비드 부분이 크랙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제 농업을 하기 때문에 농업용 콤바인이나 트랙터 4톤, 5톤 되는 이런 중장비들이나 장비들을 뭐 큰 차량에 실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사다리를 이용해요. 그 사다리 발판 사다리가 보통 4.5톤까지 견디는 이런 알루미늄 재질의 알루미늄 합금이죠. 합금 재질의 이런 스타일의 이제 제품으로 돼 있어요. 용접이 이렇게 돼 있죠. 대부분을 보면 용접 옆면이 아니고 용접 비드 부분에 크랙이 갑니다. 그건 제 경험으로 저는 알 수 있고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용접 비드면은 알루미늄에 있어서 용접 비드면 중요해요. 요게 주행중 충격이라면 충격이 퍼질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땐 주행중 충격은 아니었고요. 이따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표시를 해서 남겨놨다. 근데 좀 여기 열을 많이 가하면 좋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고장 코드 진단한 건데요. 뭐 큰 이상이 없습니다. 이제 여기 나온 건 과거 코드에서 EPS라고 하죠. 이제 조향 장치 부분에 뭐 EPS 요새 약자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네요. 뭐 엘렉트릭 뭐 파워 스트링 뭐 시스템? 그게 될까요? 모르겠네요. 저도 이제 뭐 공부 안 한 지가 좀 돼서 어쨌든 뭐 전자 조향
장치 뭐 그런 쪽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떠 있어요. 과거 기록. 문제는 이것도 21일 제 정기 점검할 때 그때는 안 떴어요. 그러니까 직영센터에 갔다 오고 이게 과거 고장 코드로 좀 뜨고 있어요. 그때 이제 정비하는 부분하고는 상관없는데 이게 떠 있다는 것도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ECS 신호 이상.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됩니다. 어쨌든 현재 고장은 아니고 과거 고장은 뜨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관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패스. 그래서 기억 소거했고요. 소거하고 이제 고장 코드는 뜨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자, 이래서 이제 점검을 해야 되죠. 그래서 배터리 셀의 전압을 보고 있습니다. 자, 전압 보면 3.66V에서 3.70V까지 나오죠. 이 전압팩이 여기가 높게 나오고 있어요. 이제 제 배터리 팩의 대다수는 지금 5분의 1은 교체가 안 된 상태죠. 아니 5분의 1만 교체된 상태죠. 그러니까 5분의 1에 대한 그 내용들이 전압이 좀 다를 수는 있다는 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저는 2년 동안 똑같은 팩으로 만들어진 것을 꾸준히 똑같이 사용하다가 전에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 확인했을 때 그때 3.62V로 거의 똑같았어요. 편차는 0.02 정도, 특정 한두 셀만 약간 높은 상태였죠. 거의 똑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다량의 수가 편차가 좀 발생하는 편이에요. 대부분은 3.66V지만 그 중에 몇 개는 3.7V 높게 나오죠. 얘가 새 걸로 교체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물론 B타입이라고 했는데 요 순서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죠. 지금 19개 쳤으니까 19개를 제외한 나머지 지금 20번까지는 괜찮아요. 21번부터 조금 증가하는 추세죠. 그러니까 뒤쪽이 1번인지 B타입이 1, 2번을 시작하는지 아니면 A타입 20개 들은 게 1, 2번으로 시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 20번까지는 그죠? 20번까지는 전압이 편차가 같아요. 근데 21번부터 좀 틀려지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보면 그죠? 예, 여기 보면 지금 한 덩어리 안에서도 한 뭉치에서도 40번까지가 한 덩어리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20개씩으로 나누면 자, 한 팩 안에 있는 녀석들이 3.70에서 3.68까지 0.02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딱 보면 여기 보면 39번까지 요 차이가 나네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20번 이후에는 19개네요. 그죠? 19개의 셀팩이 지금 전압이 살짝 높게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19개 셀이 교체된 것 안에서가 더 새건데 걔가 전압이 좀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39번, 20번부터 39번까지 19개 셀 들은 애가 기존에 달렸던 애들 3.66보다 높게 뜨고 있어요. 지금 전압이 조금 더.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자, 저는 이게 순서가 어떤 게 0번, 1번부터 시작하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이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이게 뭐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뭐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지 어떤 게 1번 팩으로 가는지 몰라요. 저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얘네는 20개씩 묶이고 얘네는 19개씩 묶였다. 그런데 공교롭게 20번 이상부터 21번부터 39번까지 19개 팩 들어있는 애들이 전압이 좀 높은 게 있다. 제가 판단하기엔 걔가 교체됐다. 얘 아니면 얘일 것 같다. 이게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는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는지 그건 잘 모르죠. 하지만 어쨌든 두 번째 패키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BMA가 두 번째 BMA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추측이에요. 추측.
자, 다른 애들은 3.66V로 동일하죠. 거의. 제 배터리팩이 지난번 영상에 보이겠지만 3.62로 거의 동일하게 나왔었어요. 편차가. 그리고 전체에서도 편차가 다른 건 전체를 통틀어서도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됐어요. 두 개, 세 개, 네 개 안에. 손가락 한 손 안에 뽑을 정도로. 그래서 교체된 거 이외에 원래 있던 애들의 전압 편차는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제 기존 배터리 팩에 교체된 거 이외에는 배터리 팩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균일한 상태를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교체된 것도 그 직영센터 말처럼 모듈 하나를 교체한 것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고요. 걔의 전압이 좀 높게 뜨고 있다. 이것이 충전했을 때는 전체 충전 전압이 동일하게 뜰 수 있지만 배터리의 효율에 성능 차이가 발생을 하면 방전이 될 때 성능이 안 좋은 애들이 먼저 방전이 되겠죠. 더 그럼 전압 편차는 거기서 발생합니다. 새로 넣은 신규 셀은 똑같이 방전을 시작을 해도 더 천천히 내려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충전을 했을 때는 셀 전압이 비슷하게 나오고 밸런싱도 했다고 치지만 이분들이 전체 방전을 하지 않았잖아요. 배터리 80% 정도까지 운영을 하셨다 다시 충전했죠. 그러니까 전체를 전부 다 방전을 해서 완방전까지 갔을 때 전압 편차를 봐야 돼요. 원래는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래야 충전 완충 종지하고 방전 종지 근처로 갔을 때의 셀의 불균형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원래 점검은. 뭐 이건 자동차니까. 저는 일반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걸 제가 이제 만들어 보고 리튬 이산철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방전시켜 보고 충전시켜 보고 하면서 문제된 셀을 찾을 때 그렇게 해서 충전이 특별히 혼자 빨리 되는 셀 또는 혼자 방전이 엄청 빨리 되는 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배터리 셀을 확인할 때는 만충 전압 시 셀 편차를 확인해야 되고 완전 방전 시 셀 편차를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완방 편차를 확인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전압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리고 또 제가 중요한 것은 11월 2일 날 차를 받고 11월 9일까지 운행을 거의 안 했습니다. 조금밖에. 그리고 충전을 안 했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셀 간의 그 전압 편차는 셀 밸런싱이 병렬 상태에서는 아주 잘 셀 편차 값이 줄어들 수 있도록 자연 방전 상태를 유지했다. 그러니까 셀 밸런싱이 자연 밸런싱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다. 충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와서 일주일 이상 그냥 차를 방치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렇게 편차가 발생을 되는 건 이건 뭐 새 제품과 기존 헌 제품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저의 결론입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제가 기억하게 바뀐 부분이 나오네요. 최대 충전 가능한 파워 요 부분 지난 영상에서 이게 요거보다 좀 달랐던 것 같은데 귀찮아서 다시 확인해 보고 싶지 않습니다. 큰 의미 없습니다 저한테. 네, 편차가 봤을 때 이게 0.02에서 0.05 정도까지는 정성범위고요. 제가 사라고 한 건 0.04가 지금 편차가 나고 있어서 0.04 편차가 나는 것 같다. 제가 옆에서 이제 대충 쳐다만 보고 그 얘기를 한 거죠. 0.04의 편차가 난 것 같아서 0.04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이 부분은 기사님께서는 이상이 잡히는 부분,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그보다 더 0.05 이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이상이 있으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0.06 이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때는 수리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지금은 상태는 어떤가요? 그러면? 지금 최고차가 0.04로 확인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상 있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는 아직은 아니에요. 요즘은 정상범위라서. 예, 알겠습니다. 네, 정상 범위고 또 직영센터에 제가 한번 또 이 이후에 또 전화해서 물어봤는데요. 직영센터에서는 뭐 저 전압 편차값으로 얘기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 0.1의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그 분량으로 안 봤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공식적인 답변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도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압 편차는 뭐 어느 정도 크게 신경 쓰지 말라.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리튬 이온, 리튬 이산철, 리튬 폴리머 이런 배터리 조립하면서 만들어 본 경험으로는 이제 캠핑 같은 거 하면서 그런 배터리 파워팩을 만들어 본 경험으로는 요 전압 편차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전압 편차 이거 세 자리까지 보시는 분들 있어요. 0.00 몇 가지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걸로 맞춰야 됩니다. 충방열 할 때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우선 그렇다고요. 제 의견은. 그러면 아까 EPS만 이제 주행하고 나서 또 확인해봐야 될 부분인가요? 예, 나중에 한번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사님이 잘 확인하시고 저의 얘기가 맞는지 이제 점검을 다 하신 거죠. 그래서 배터리백에 자국, 그래서 배터리 점검은 들어왔다. 그리고 2010년 뭐 10월 21일 BMS 업그레이드 후에 23일 충전 중 주행 불가 상태됐고 대전 센터에 이 기간에 입고했었고 BMS 교환 후 11월 2일 날 저녁 교계 인도 고객이 11월 3일 날 11월 20일 실시한 블루 기본 점검 때 없었던 그런 자국들을 발견해서 이제 입고하여 점검했다. 배터리 하부 중앙 볼트 4개소에 불에 걸린 자국이 있었고 1개소에 이제 흠집이 전방 쪽에 있어서 그걸 발견했고 폭은 3mm에 길이는 7mm 정도. 이거 확인해서 기사님이 확인하고 쓰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점검 시 관련 DTC 발생하지 않음.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 배터리 이상이 발견하지 않다. 센서 데이터 양호했다. 라는 걸 이제 문서로 남겨놓은 거죠. 저한테는 증거입니다. 관련 증거.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키로수 본 겁니다. 제가 이제 집에 돌아가는 중에 잠깐 서 있을 때 찍은 거죠. 제 주행 거리는 요때 이제 블루엔즈 입고했던 거죠. 방금 전에 입고하고 나와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정차 시에 이제 한번 사진을 찍어 놨던 거고요. 자, 이제 끝나면서 인사드리면서 이게 내용이에요. 이제 2년 동안 차 운행하면서 불이 날 수도 있고 하니까 리콜도 빨리 받았고 각종 AS들도 이제 꼭꼭 챙겨서 다 이제 받았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 과정으로 수리를 한번 겪어보니까 굉장히 시간도 걸리고 신경 써야 되는 것도 많고 또 이런 식으로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내 배터리 팩을 열을 가해서 풀었다. 다시 조립했다. 풀었다 조립했다를 한다 하면 내 배터리 하부 케이스는 만신창이가 될 것 같다. 뭐 그런 판단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면 좋겠지만 이런 일이 발생할 걸 대비한다면 개인적으로 배터리팩을 전체 같은 셀의 용량과 같은 성능의 상태인 걸 조합을 해서 전체 갈아주면 이런 일이 발생할 확률이 더 줄겠죠. 하지만 지금은 똑같이 2년 동안 소모되는 배터리 중에 어느 한 개를 교체했잖아요. 한 개의 셀이 안 좋아서 배터리 19개가 되어있는 셀팩을 통째로 바꿨다고 하는데 그럼 반대로 이제는 기존 배터리들 4팩에 있었던 그 배터리들과 한 팩에 19개 되어있는 셀 전체 간의 차이가 더 생긴 게 되는 거잖아요. 전압 차이로만 본다면. 그러니까 이런 일이 또 편차가 얼마만큼 줄여가면 생길 수 있을지 그러지 않기를, 편차가 많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끝나면서 한번 다시 볼게요. 자, 뭘 보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어떤 부분이냐면 사진을 볼게요. 띄워놓은 게 많으니까 헷갈리는데, 자, 제가 하부 끄름 이 부분 끄름 보고 이제 상태를 이제 보게 됐죠. 끄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가스하고 산소하고 나오면서 LP 가스가 나오죠. 그래서 끓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열로 가스에서 나오는 그 연소되는 것과 산소의 고열로 끓음이 고착되는 거죠. 여기에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끓음이 있죠. 그리고 거무덤덤해져, 거무잡잡해졌어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죠? 자, 그런 와중에 흠집이 생긴 걸 제가 찾았죠. 와서 점검을 제가 직접 다음날 운행 없이 거의 이제 확인해 보니까, 자, 이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주행 중 긁힌 게 아니냐 그럴 수도 있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10월 21일 리콜 받을 때 요거 없는 거 확인했었고요. 정비사님들도 보셨고요. 그리고 갔다 와서 직역센터에 갔다 와서 이걸 발견했죠. 근데 누군가의 말처럼 이게 주행 중 긁힌 게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요 크기는 대충 3mm에 7mm 정도 되죠. 자, 보시면 이 비드면의 상처가 솟아오른 곳을 보세요. 앞쪽으로 솟아올랐죠? 자, 반대로 또 이쪽을 보세요. 이쪽은 뒤쪽으로 솟아올랐죠? 그죠? 주행을 하다가 앞에서 뒤로 쳤다면 이게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스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얘는 양쪽으로 밀려났어요. 이렇게. 후진하다 놨다 그러면 앞쪽으로 쏠려야겠죠? 쭉 밀고 나가는 게. 얘는 밀린 자국이 이렇게 밀렸어요. 눌려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눌려 들어가면서 밀린 거죠. 자, 그리고 이게 그 전에 난 에이스 들어가기 전에 난 상처라면, 여기 멀리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이렇게 은색으로 빛나지 않습니다. 왜냐? 여기 보세요. 불 전부 다 끓음을 주면 얘도 그냥 끓음을 묻어서 같은 계열로 색이 나와야겠죠? 그죠? 색이 얘마냥 꼬무samsam하게 있어야죠. 들어가기 전에 상처가 있었다면. 왜? 불로 그을었으니까 얘도 같이 비슷하게 그을려야 되잖아요. 그죠? 얘 빛나죠? 얘 독특해요. 그 전 상처를 아니라고 봐도 돼요. 다시.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상처가 난 게 돌출돼서 올라왔죠? 이쪽도 올라왔죠? 근데 문제는 이게 다 정비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상처가 났다 그러면 은색으로만 싹 나고 말아야 돼요. 끓음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죠? 끓음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정비를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났다 그러면 여기 그냥 은색만 딱 나야 돼요. 근데 여긴 끓음이 들어가 있어요. 끓음이. 근데 중요한 거. 그러면 원래 있던 상처 아니야?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잘 보세요. 제가 추측하는 건 산소 불대가 여기에 닿았다는 거예요. 닿아서 눌리면서 눌리는 양쪽으로 벌려 들어간 거예요. 벌려 나와서 솟아오른 거예요. 그리고 불대 앞에 있는 끓음이 닿으면서 그 다인이 라인처럼 여기에 쑥 들어왔죠. 립스틱 바르듯이 들어가면서, 즉 끓음이 물어있는 물체가 여기를 눌러서 녹으면서 들어갔다는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도 끓음이 묻어있죠. 끓음이 닿아서 문대지는 와중에도 끓음이 여기에 자국이 남도록 라인을 따라서, 상처의 라인을 따라서 묻어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짐작하는 건 거의 전 99% 산소 불대가 작업 중 열을 가하다가 스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주행 시 충격으로 가해진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크랙도 없고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단지 이제 작업 중에 상처가 났을 수 있는 부분인데, 작업자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는 게 거의 팽배했죠. 쉽지 않죠, 인정하기 자기들도. 하지만 이제 열을 가한 건 맞다고 얘기하셨고요. 이제 산소로 대했다. 불을 안 풀려서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용접 불대가 닿았을 확률이 높다. 저는 뭐 이런 걸 처음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거 작업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큰 화물차도 저는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볼트 안 풀리면 열을 가해요. 하지만 이제 쇠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쇠는 더 단단하죠. 용융점이 높기 때문에 더. 얘는 용융점이 더 낮은 상태에서 불 때가 열이 많이 받아 있으면 다면 인두로 납된 부위를 싹 문지르면 이렇게 자국이 나요. 이런 식으로. 거의 비슷한 형태의 흔적입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인두로 납된 부위를 싹 밀어보면 어떻게 끓음이 묻어있는 인두로 밀어보면 이제 거의 그거랑 비슷한 형태로 돼요. 위에서 아래로 싹 누르면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져 나가면서 불때 자국이 나요. 지금 확대해서 커 보이지만 사실 큰 자국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요 정도예요. 별거 아니에요. 큰 문제도 없고. 하지만 내가 고객 입장에서 없던 게 생겼으면 이거에들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상이 없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죠. 지금 이렇게 코나 EV 문제가 되고 뭐 여기에 문제가 돼서 금이 가서 뭐 보증을 못 받네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상태이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도 이게 아무 문제 없고 아무 문제가 없고 탈이 없는 거라는 걸 알면서도 부로 이런 걸 해서 증거를 남기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사용하시면서 이런 저 같은 경험을 하신다면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표시해두고 해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배터리 값이 웬만한 차 한 대 값입니다.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안 하고는 발 뻗고 잠이 안 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했고요. 일반 자동차 내연기관 타시는 분들은 보시면 뭐야 저거 가지고 저 뭐 손톱 자국 같은 거 하나 가지고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지금 전기차 코나 EV 오너들 입장에서는 뭐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는 상태죠. 저 역시 동일하고요. 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관련해서 대응을 하시는 모든 현대차 직원분들도 저에게 뭐 그렇게 뭐 불성실한 태도로 하신 분들은 없고요. 관련된 모든 분들은 친절하게 다 잘 대해주셨습니다. 하여 저 역시도 친절하게 최대한 신경 쓰면서 이제 언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번은 진행이 됐고요. 저 역시 전체적으로 뭐 이런 부분이야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전체적으로 만족하면서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추가적인 내용을 차후에 또 뭐 올릴 내용이 있으면 더 추가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내 차량이 전기차 배터리 문제로 배터리 팩 하나를 교체하는 수리를 하고 왔는데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부분을 발견했고 이것을 나는 이러한 루트로 증거를 남기고 확인을 받았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저도 다른 이야기로 또 이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하고요. 더 이상 이제 코나 전기차가 다른 이슈나 고장 뭐 이런 게 없이 쭉 저와 함께 즐거운 EV 생활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가해담 한크였습니다.